안녕하세요. 제가 기출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거를 조금 기다리는 분들이 몇몇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이번에는 기출문제집을 어떻게 풀었는지에 대한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단원별 기출이 있고 연도별 기출이 있잖아요. 연도별 같은 경우에는 모든 범위가 다 들어가 있죠. 이 단원별 같은 경우에는 단원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삼국시대 따로, 고려시대 따로, 조선시대 따로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나눠져 있는 그런 유형의 기출문제가 있는데 이 단원별과 연도별의 장단점은 분명히 나뉘는데 나는 기출문제집을 진짜 연습용으로 풀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 연도별도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본인한테 맞는 방법이라면 그렇게 푸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집을 풀었는데 풀지 않았어요. 이거는 제가 이따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를 푼 게 아니라 계속 이제 기본서처럼 보는 식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단원별 문제집이 제가 공부했던 방법에는 조금 더 맞았거든요. 또 하나는 해설의 위치가 문제 바로 아래에 있거나 혹은 책 뒤편에 몰려 있거나 둘 중에 하나로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문제 아래 같은 경우는 1번 문제, 1, 2, 3, 4, 5 이렇게 있으면 4번까지죠? 있으면 여기 밑에 해설이 이렇게 달려있는 문제집이 있을 거예요. 문제 아래에 있는 거는. 근데 이제 책 뒤편에 있는 거 같은 경우는 1번 문제 이렇게 있고 바로 2번 문제 이렇게 있고 해설은 이 책이 다 문제집으로 이루어진 책이 끝나면 그 뒤에 해설집이라는 이름으로 1번 문제에 대한 해설, 2번 문제에 대한 해설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로 이제 되어 있는 책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문제 아래에 있는 해설이 되어 있는 책을 봤어요. 이것도 제가 왜 이런 걸 봤는지는 아마 기출문제를 어떻게 봤냐 이따가 설명을 드리면서 아마 말씀을 드리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어떤 게 편한지는 본인이 맞는 스타일을 찾아서 이제 하시면 되는 건데 문제 아래에 있는 게 이제 문제 풀다가 바로 아래 해설이 있어서 내가 자꾸 보게 된다 라고 하시면 책 뒤편에 해설집이 따로 되어 있는 거를 보셔도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본인의 스타일대로 결정을 하시면 돼요. 다만 저 같은 경우는 이 단원별 문제집에 해설이 문제 아래 바로 있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기출문제집을 조금 선호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제가 기출문제집을 공부했는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불가피하게 시험지로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해 주시고 그러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암기 과목이 제일 편하기 때문에 이 한국사가 아마 이제 적용시키기가 제일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사를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기출문제집을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아마 진짜로 보고 문제를 풀고 체크를 하고 해설을 보면서 이제 해답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집을 풀었지만 풀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기출문제집은 계속 회독을 해야 되는 책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기본서랑 기출문제집이기 때문에 기본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전처럼 그거를 끼고 있어야 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제 생각엔 기출문제집이기 때문에 기출문제집을 한번 풀고 또 사서 또 풀고 이것도 물론 사람마다 좋은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집 한 권을 계속 회독을 했거든요. 그래서 책에다 대고 진짜로 풀면은 다음에 봤을 때 제가 풀었던 답 체크가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그게 한 번 더 보는 게 답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객관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 때 조금 헷갈리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풀었냐 하면 다른 문제집이 없을까 찾다가 이면지에서 이 한국사 문제집을 발견을 했어요. 지금 제가 여기에 다 푼 흔적이 있어서 좀 설명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이거를 쓰도록 할게요. 일단은 문제를 풀어요. 기출문제가 있으면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해서 이 정조실록에 나온 구절을 추출해서 문제를 낸 건데 이걸 보자마자 바로 어떤 건지 떠올라요. 어떤 것이 떠오르고 그러면 이제 보기를 보겠죠. 보기를 봤을 때
여기서 저는 어떻게 풀었냐면 재정 확보를 위해 공명첩을 발매해야 한다. 이게 내가 어느 건지 확실히 알고 있으면 아무런 체크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2번 도망한 산호비를 찾아서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지금 이 2번 선지와 이 문제와 조금 내가 조금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헷갈리는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저는 일단 연필로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이건 답 체크가 아니에요. 제가 헷갈리는 거에 대한 체크를 한 거예요. 체크를 했고 3번 서울 출신이 관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한을 없애야 한다. 이것도 뭔가 정말 조금이라도 헷갈리는 게 있어 하면 저는 동그라미를 이렇게 쳤어요. 연필로. 그럼 4번 양인과 노비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양인으로 인정해야 한다. 이거는 내가 확실히 알고 있어. 그럼 아무런 체크도 하지 않고 넘어갔어요. 근데 이 답을 여기다 체크하는 게 아니라 공책 같은 데에다가 8번에 2번 이런 식으로 일단은 체크를 했어요. 그 다음 19번으로 넘어가서 똑같이 문제를 읽고 답을 봐요. 문제를 읽었는데 여기서도 또 헷갈리는 게 있겠죠. 여기서는 지금 보기가 1번 포츠머스 조약인데 포츠머스 조약이 뭐였지? 뭔가 조금이라도 헷갈려. 그러면 또 체크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2번 시모노세키 조약은 알고 3번 제2차 영일동맹 이것도 뭐 알고 4번 가스르 테프트 밀약 이것도 만약에 안다라고 생각을 해서 19번에 또 답을 체크를 해놔요. 그러면 헷갈리는 거는 일단은 1번으로 헷갈리는 게 적혀 있었고 근데 이 중에 내가 답이 확실한 게 있다라고 해서 답은 이 메모지에다가 체크를 한 거예요.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이런 식으로 일단 첫 번째를 풀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해답지를 보면서 여기다가 답을 체크를 하는 거죠. 물론 당연히 오답은 해야 돼요. 18번에 내가 2번이었는데 맞았다 하면은 밑에 해설이 있는 거거나 아니면 뒤에 답지가 있는 거거나 그걸 보면서 오답은 한 번씩 분명히 해주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1회독을 쭉 하면은 이 문제집에는 답 체크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내가 헷갈리는 거에만 이런 식으로 연필로 동그라미를 쳐 놓은 채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회독을 이렇게 쭉 풀어요. 공부를 할 때는 시간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제일 최고예요. 양이 많고 모든 걸 다 계속 본다고 좋은 게 아니라 내가 헷갈리는 부분을 추출을 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회독을 할 때는 이 체크한 것만 보는 거죠.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마음이 불안해서 이렇게 1회독을 한 다음에 2회독 할 때 또 다시 이런 식으로 또 풀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보면은 신기한 게 이 연필로 헷갈린다고 체크되어 있던 게 그때도 또 똑같이 헷갈려요. 그래서 1번 막 확실하게 알고 2번, 3번, 2번에도 헷갈려.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불안해서 한 번씩 이렇게 본 다음에 두 번씩 볼 때 또 이제 체크 안 된 것까지 다 본 적은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시간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조절을 해야 할 문제고 어쨌든 첫 번째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푼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똑같이 이 문제집을 봐요. 보다 보면은 17번 문제는 아무것도 체크가 안 돼 있어. 그럼 내가 이 문제는 확실히 안다는 뜻이에요. 나의 기억력을 조금 불신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체크 안 되어 있었는데 그때는 기억이 분명히 났는데 지금은 헷갈릴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불안해서 또 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저를 믿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헷갈리는 게 있다라고 보면은 이 단원별 문제집에는 어쨌든 똑같은 게 반복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반복을 하다 보면 또 헷갈리는 게 또 보일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봤을 때 첫 번째 보면서 헷갈리다고 체크가 이렇게 동그라미가 되어 있지 않은 이런 문제들은 과감하게 건너뛰었어요. 그래서 2회독을 하는 차례예요. 그러면 18번에 이렇게 헷갈리는 게 있어. 그럼 18번 문제를 봐야겠죠? 똑같이 또 풀어요. 풀면은 이때는 이제 이걸 한번 보고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2번에 대해서는 또 확실히 그때는 알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공부를 이걸 첫 번째 풀 때보다는 공부를 더 한 상태이기 때문에 2번 내가 저번에 헷갈리다고 체크를 해놨는데 2번 나 지금은 확실히 알아 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18번 문제를 봤을 때 이렇게 체크가 안 되어 있는 1번, 4번은 건너뛰고 2, 3번 선지만 보는 거죠. 근데 2번은 내가 확실히 알아. 근데 3번을 봤어. 근데 3번이 아직도 헷갈려. 두 번째 봤는데 또 헷갈려. 그럴 때는 저는 이거 형광펜을 이용했어요. 이렇게 3번에 형광펜으로 체크를 했어요. 그 다음 19번을 봤을 때 또 헷갈리는 이 1번 선지만 봤을 거고 20번 문제도 만약에 이때 헷갈리는 게 3개가 있었다. 그러면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를 보고 이 4번은 빼고 1, 2, 3번만 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1, 2, 3번 중에 1번은 2번에는 확실히 알아 라고 생각을 하면 뛰어넘고 2번, 3번이 이번엔 너무 헷갈려 라고 하면 이렇게 형광펜으로 체크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똑같이 이 메모지에다가 뭐 18번에 또 몇 번, 19번에 몇 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회독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또 헷갈리는 거에 대한 답지를 또 읽어서 공부를 하겠죠. 공부를 한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이 기출문제가 또 끝났어요. 그럼 또 3회독을 해야 돼요. 3회독 할 때 또 전체를 다 보는 거는 정말 시간이 없는 수험생들에게는 너무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3회독 할 때는 이 형광펜으로 칠한 것만 보는 거예요. 17번은 아무런 체크도 안 돼 있어. 건너뛰어. 18번에 형광펜이 체크가 되어 있죠. 그럼 이 3번이 내가 헷갈렸다는 뜻이에요. 그때는 연필로 체크한 건 안 봤어요. 왜냐면 연필로 체크하고 그 다음에 봤는데 내가 확실히 기억했던 거라서 형광펜으로 체크가 안 되어 있겠죠. 그래서 저는 3회독을 할 때는 이렇게 형광펜으로 되어 있는 문제만 봤어요. 선지와 문제만. 그래서 3회독 할 때 18번 문제를 보고 3번 선지만 보는 거죠. 3번 선지만 봤는데 이거 나 지금 확실히 알아 라고 하면 이제 넘어가요. 19번은 형광펜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20번 문제를 보면 형광펜이 2개나 있죠. 그러면 이거는 내가 2개나 헷갈린다는 거니까 한 번 더 문제를 보고 이 체크된 형광펜 체크된 선지를 봐요. 그런데 여기서 둘 다 기억하면 넘어가면 되는 거고 근데 이번에도 또 2개가 또 헷갈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빨간색 펜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체크를 해줬어요. 동그라미 하나씩. 이렇게 체크를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빨간색 동그라미만 체크된 선지를 보면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또 한 번 더 기출문제를 회독을 하고 4회독을 할 때는 17, 18, 19번은 다 안 봐도 되겠죠. 아무런 체크 안 돼 있고 18번도 지금 빨간 동그라미 없고 19번도 빨간 동그라미가 없는데 20번에 지금 빨간 동그라미가 2개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20번 문제만 보는 거죠. 그래서 선지를 이 2개만 보고 여기서 내가 또 헷갈린다 하면 동그라미를 하나 더 쳐줬어요. 이런 식으로 저는 계속 반복적으로 체크되어 있는 것만 회독을 했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연필로 체크한 거는 한 번 하고 싹 넘어갔고 형광펜은 눈이 가면 봤고 눈이 안 가면 그냥 넘어갔고 이 빨간색으로 체크한 거는 적어도 3번 이상을 봤는데 내가 아직도 암기를 못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빨간 동그라미가 있는 거는 저 같은 경우는 그 4번, 5번, 6번 볼 때 그냥 계속 봤어요. 왜냐면 첫 번째 회독을 할 때는 연필로 체크, 두 번째 회독을 할 때는 형광펜으로 체크, 세 번째로 체크를 할 때는 이 빨간색 동그라미였잖아요. 이거는 내가 3번을 봤는데도 헷갈린다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3번을 봤는데 헷갈린다? 그런 거면 나는 정말 모르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동그라미가 체크되어 있는 거는 그 뒤로는 계속 봤던 것 같아요. 대신에 동그라미가 많이 이제 쳐 있는 거는 더 계속 보고 더 이제 집중적으로 봤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체크를 하다 보면 나중에 기출문제집을 볼 때 지금 여기는 제가 체크를 안 했는데 뭐 처음에 동그라미가 뭐 이렇게 연필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 되어 있었다고 쳐요. 그러면 1회독 했을 때는 이렇게 보고 2회독 할 때는 지금 보면 이 연필로 동그라미 쳐 있는 문제는 다 볼 거예요. 그래서 이 8문제 중에 1, 2, 3, 4, 5, 6번은 지금 다 아는 거기 때문에 넘어갔고 7, 8 하면은 이 8문제 중에 2회독 할 때는 7문제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회독 하면서 봤는데 또 헷갈리는 게 이렇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다. 이렇게 하면 2회독 할 때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그러면 3회독 할 때는 이 형광펜으로 칠한 것만 보면 되기 때문에 2번, 4번, 5번, 7번 2, 4, 5, 7 4문제만 보면 되는 거예요. 1회독 할 때는 8문제를 다 봤고 2회독 할 때는 7문제만 봤고 3회독 할 때는 이렇게 4문제만 보고 4문제 중에서도 이 선지 체크되어 있는 것만 보고 그리고 3회독 하면서 또 풀다가 또 헷갈리는 건 이렇게 빨간색으로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하면 4회독 할 때는 이 빨간색 체크되어 있는 2문제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전체를 다 봤다면 보면 볼수록 보는 범위가 줄어드는 거예요. 대신 내가 잘 모르는 문제만 봐야겠죠. 그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체크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기출문제를 보는 게 회독할 때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왜냐면 처음에는 이 책을 전체를 다 봤어야 됐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봤을 때는 내가 이 체크한 것만 보면 되기 때문에 기출문제집을 뭐 3분의 1을 보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제가 터득을 했지만 이거 되게 괜찮은 방법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되게 불안해서 이 기출문제를 한 번 보고 두 번째 봤을 때 또 다 보고 세 번째 다 보고 이럴 수도 있어요. 분명히. 어쩔 수 없이 불안해요. 수험생은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불안한 거는 어쩔 수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제한된 시간을 내가 아는 거를 계속 보는데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위험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를 믿고 기출문제를 조금 효율적으로 보면은 시간 이제 활용하는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 기출문제집을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수험생분들은 진짜 시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 활용을 잘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알려드린 방법도 참고를 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